윈도우 인증 부분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LSA가 존재하고요. 즉 여기 LSA 이 서브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SRM 부분이 존재하죠. 그리고 SAM 파일이 존재하고요. 윈도우 인증의 구성 요소, 핵심 구성 요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 LSA는 뭐냐면 로컬 시큐리티 오소리티라고 해서 윈도우 인증 권한 뭐 이런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SAM 파일은 뭐예요? 이게 SAM 파일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전 시간에 제가 SAM 파일이 윈도우 2000 서버 여러분들 윈도우 2012 서버를 켜시면 지난 시간에 이제 켜놓으셨죠? 네, 지금 켜놓으셨죠? 켜놓으셨는데 2012 서버를 띄워서 보시면은 거기에서 윈도우 32 부분 잠시만요. 로그인 좀 할게요. 그 윈도우 32 부분 이제 시스템 32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 윈도우 서버 띄우시면요. 제가 윈도우 서버를 띄웠는데요. 여러분들도 띄우셨죠? 자, 여기 띄우시면 시스템 이렇게 C 드라이브 밑에 보시면 시스템 32 윈도우즈 폴더 안에 시스템 32라는 폴더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시스템 32 여기 폴더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컨피그 폴더가 또 존재하죠. 컨피그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SAM 파일, 요 SAM 파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SAM 파일은 뭐라고 했나요, 여러분? 제가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윈도우 인증을 할 때, 즉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갈 때 그 비밀번호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윈도우에서 헥사값을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가지고 헥사값을 해시 알고리즘을 통해서 헥사값을 발생을 하고 그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해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 SAM 파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SAM 파일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중요한 기본 구성 요소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LSA 여기가 LSA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LSA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LSA 안에 이제 LSA는 우리가 그냥 엘사라고 부를게요. 기억하기 쉽게 엘사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여기 그 엘사에서 서브 시스템이 존재를 하죠. 엘사 서브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 얘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윈도우 로그인 할 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얘가 로컬 인증인지 이 엘사 서버 서비스에서는 얘가 로컬 인증인지 아니면 도메인 인증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들 액티브 디렉토리가 깔려 있는 경우에는 도메인 인증이 되는 거죠. 즉 도메인 컨트롤러에 묶여 있는 계정들이 이제 도메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이 되게 되는 거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깔려있는 윈도우 2012 서버를 깔았는데 윈도우 2012 서버는 여러분들은 도메인 컨트롤러, 즉 그 액티브 디렉토리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컬 인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로컬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NTLM 얘는 NTLM
여기서 만약에 로컬 인증이다라고 파악을 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걔가 도메인 인증이다. 그러면 도메인 컨트롤러에 묶여있는 도메인 인증이다라고 하면은 이 커버로스 알고리즘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2012 서버를 깔았는데 그 도메인 로컬 인증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헥사 값을 발생을 시킵니다. 해시 값을 발생을 시키는데 NTLM은 윈도우에서 지원하는 해시 값을 발생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값을 통해서 샘 파일에 이제 그 해시 값을 저장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밀번호,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서 로컬 인증인 경우에는 해시 값을 발생해서 샘 파일에 있는 값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샘 파일에 있는 값이랑 비교를 해서 같다. 그러면은 뭐죠?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이디랑 비밀번호의 값이 이제 문제가 없으면 SRM이라는 이 시스템에게 뭐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Security Reference Monitor라고 하는데요. 얘가 그러니까 보안 참조 모니터에게 이 비밀번호가 맞습니다라고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SRM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SID를 부여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제가 SID에서 설명드린 적 있나요? 윈도우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그 계정에 대해서 SID 값을 부여를 하는데요. 이 SID 값을 부여를 하고 요 SRM이 SID 값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처음에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처음에는 SID 값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SRM이 하는 역할은 또 뭐냐면 파일과 디렉토리에 접근하는 권한에 대해서 허용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특정 파일과 디렉토리에 접근을 했다. 그 다음에 뭐 파일을 열었다, 읽었다, 삭제했다 이런 기록들을 이제 감사 메시징을 생성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 메시징을 생성을 하고 그 메시지를 그 엘사 시스템에다가 보내주면은 이 엘사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벤트 그러니까 이벤트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로거에서 보안 로그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쳤는데 그 아이디 비밀번호가 도메인 컨트롤러에 묶여있는, 즉 액티브 디렉토리에 묶여있는 그런 아이디 비밀번호라고 치면 엘사 서버 서비스에서 얘를 커버로스로 넘기게 됩니다. 이 커버로스도 이게 네트워크상에서 그러니까 네트워크상에서 비밀번호를 발생하는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커버로스에서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상의 비밀번호를 발생을 시켜서 해시값을 발생을 시키겠죠. 해시값을 발생을 시켜서 이제 네트워크에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NTLM이나 또는 커버로스는 해시값을 발생시키는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둘이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나요? NTLM은 로컬 로그인을 할 때, 로컬 인증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비밀번호 발생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얘는 뭐죠? 도메인이 인증을 할 때 해시값을 발생을 시키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메인 인증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커버로스로 가서 이제 해시값을 발생을 시키고 얘를 누구한테 요청을 하냐면 도메인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해서 이 아이디랑 비밀번호 맞아?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메인 컨트롤러가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서 해시값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도메인 컨트롤러 안에는 액티브 디렉토리가 깔려 있죠.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 안에 사용자 계정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사용자 계정 정보나 그룹 정보들이 들어 있어서 그 사용자 계정에 비밀번호들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 비밀번호랑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가 맞으면 어떻게 하죠? 인증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 로그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샘 데이터베이스 정보는 뭐죠? 해시값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했죠. 비밀번호의 해시값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여기 부분에 존재한다는 거 아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인증과 도메인 인증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엘사 그 서버 서비스에서 얘가 이제 만약에 아이디 비밀번호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로컬 인증인 경우에는 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즉 윈도우 서버에서 그러니까 컨트롤 알트 딜리트 혹은 우리가 뭐죠? 그 지금 현재 VMware에서는 컨트롤 알트 인서트 키를 눌러서 로그인을 하는데요. 요렇게 해서 로그인을 이제 누르고 아이디 비밀번호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인증 정보, 즉 인증 정보라고 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죠. 이 정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NTL에 그러니까 엘사 시스템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NTLM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시값을 발생을 시키고 그 해시값을 가지고 샘 파일에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비밀번호의 해시값과 같으면 뭐하죠? 접근 토큰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로그인에 그 접근 토큰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죠? 새로운 로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로그인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계정을 가지고 로그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라는 개념은 뭐냐면 로그인을 해서 하나의 로그인이 성공이 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홍길동으로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뭐 세팅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처음에 뭐 무슨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으로 뭐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뭐 바탕화면에는 아이콘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정보들 이제 이런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가 그 해당하는 어, 화면들 구성들을 띄워주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새로운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홍길동 계정에서 사용자 전환해서 서버 관리자로 즉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전환을 누른다 이러면 그 서버 관리자도 또 다른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버 관리자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사용자 전환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몇 개의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는 건가요?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메인 인증일 경우에 제가 아까 도메인 컨트롤러에 묶여있는 그 계정이 로그인을 했을 경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거기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제 입력이 되면은 그 아이디 비밀번호 값이 이제 엘사로 갑니다. 엘사로 가서 그것이 도메인 컨트롤러에 묶여 있는 정보이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엘사 서버 서비스는 묶여져 있는 건데요. 개념적으로 얘가 도메인 인증과 그러니까 뭐죠? 로컬 인증과 도메인 인증을 구분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분리를 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합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사 서버 서비스에서 이제 커버로스가 동작을 하는 거죠. 아이디 비밀번호를 가지고서 커버로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암호화 해시 파일을 발생을 시키고 그 해시 값이 액티브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비교를 해서 이제 비밀번호가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 토큰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고 로그인을
시작을 해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증 구조. 인증 구조라고 이제 인증 구조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인증 구조는 여러분들 사용자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인증을 요청을 하죠. 어떻게 인증 요청하나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인증을 요청을 해요. 인증 요청을 하면 그 서버에서 챌린지 값을 생성을 해요. 챌린지 값을 생성을 해서 그 값을 유저에게 전송을 하고요. 그러면 그 유저가 자신이 넣은 이 챌린저 값이랑 자신이 넣은 아이디 비밀번호 값을 같이 조합을 해서 리스판스 값을 생성을 합니다. 그 리스판스 값을 전송을 인증 서버에게 전송을 하고 인증 서버가 이제 이 값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어떻게 하죠? 인증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 유저가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계들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LM 해시와 그러니까 LM과 NTLM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지금 LM 해시 아까 그 LM 해시 NTLM에서 해시 값을 생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LM 방식이 있고 NTLM 방식이 있어요. 이것은 둘 다 뭐죠? 해시 값을 생성하는 즉 비밀번호의 해시 값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인데요. 그러니까 LM 해시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고요. 본래 IBM에서 OS2에서 사용하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해시값으로 발생하는 알고리즘인데요. MS에서 1993년에 만든 윈도우 NT에 탑재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LM은 구조적으로 좀 취약한 알고리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이제 뭐 해킹을 좀 당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LM 해시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2000이나 XP의 기본 알고리즘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문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LM 해시는, 그러니까 LM 해시 방식의 알고리즘은 그 비밀번호를 대문자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패딩하는 작업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 그 윈도우에서는 하나의 비밀번호를 14글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14글자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비밀번호로 QWER1234라는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 테스트 01부터 테스트 06까지 만들었었나요? 이제 만들고 테스트 계정에서 특정 비밀번호가 만약에 QWER 1234라는 계정이다. 그럼 QWER 1234 총 8개의 비밀번호죠. 8자의 비밀번호죠. 그러면은 얘를 패딩을 할 때는 이제 패딩을 14글자로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8글자이고 만약에 얘를 총 14글자로 해서 분리를 이 총 14글자로 인식한다고 했는데 패딩을 하고요. 그다음에 분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2개의 블록으로 분리를 합니다. 즉 7비트씩을 분리를 해요. 아까 14글자라고 했는데 7비트씩 분리를 하고 얘는 사실은 여기 하나의 블럭이 생성이 되고 또 하나의 블럭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7비트씩 원래는 8비트씩의 한 블럭이 8비트씩 이제 나눠지는데요. 한 비트는 뭐냐면은 그 정보가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7비트에 실제 이제 비밀번호의 정보가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 14비트 중에서 7비트의 정보가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2개로 이게 쪼개는 것이죠. 2개로 쪼개서
여기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블록이 이렇게 하나,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는 것이죠. 아까 QWER 1234라는 비밀번호가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인데요. 요게 하나의 패스워드 정보로 인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첫 번째 블록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블록과 두 번째 블록으로 쪼갠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블록에서는 여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데이터 바이트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래서 7비트까지만 여기 기록이 되고요. 나머지 4는 두 번째 블록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패킹한다고 했는데 여기 나머지 자리들 있죠? 얘는 모두 0이라는 숫자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4글자의 그 비밀번호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얘네를 뭐 하냐면 DES 암호화를 이게 두 개의 블록을 각각 DS 암호화를 하는데요. 암호화를 해서 각각 암호화를 해서 둘이를 결합을 해서 어, 요 결합을 해서 해시 값을 이제 발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리스판스 값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그 리스판스 값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블럭으로 나눠져서 리스판스 값을 생성을 하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전송하죠? 서버, 그러니까 뭐죠? 윈도우 인증 서버에다가 전송을 해서 비밀번호, 이게 그 뭐죠? 리스판스 값을 이제 전송을 하면 이 리스판스 값이 실제 이제 기록되어 있는 해시값 그 데이터베이스와 맞는지 확인하고 인증에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DES 암호화를 해서 DES 암호화를 할 때 여기 암호화를 할 때 보시면 KGS 느낌표 골뱅이 샵 그다음에 뭐죠? 달러 퍼센트 요 값을 같이 결합을 해서 해시 값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 해시 값을 발생을 할 때 쟤랑 결합을 해서 해시 값을 발생을 해서 조금 더 뭐 그 보안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 값이랑 이제 결합을 해서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랬죠. 비밀번호를 이제 패킹해가지고 14자리로 인식을 하는데 얘를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눠서 7비트는 얘를 이제 암호화하고 또 7비트를 뭐죠? 8비트죠. 8비트를 암호화를 각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패스워드 크래킹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비밀번호들도 순식간에 비밀번호가 크래킹이 됐었던 것을 기억하시잖아요. 이 비밀번호가 순식간에 크래킹이 됐었는데요. 얘가 7비트 단위, 그러니까 뭐죠? 8비트 단위로 해서 얘가 비밀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4라는 숫자는 0.01초 사이에 비밀번호가 크래킹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어서 각각 크래킹을 할 때는 얘 한 블록, 얘 한 블록을 크래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0.01초 안에도 이게 그 크래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안에 취약성이 있다는 것과 또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총 7개의 비밀번호랑 7자리의 비밀번호랑 8자리의 비밀번호는 크게 보안에 그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보안의 강도가 그래서 7자리나 8자리나 예를 들면 요게 요 하나의 블럭을 크래킹하고 또 하나의 블럭을 크래킹하는 이 그런 정도의 보안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NTLM 해시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LM 해시를 발생시키는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LTLM 해시, 해시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LM 해시에다가 요 NTLM은 LM 해시에다가 MD4 해시가 추가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MD4 해시가 추가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MD4 해시 값이 결과 값이 몇 바이트가 나오냐면 16바이트로 결과 값이 나옵니다. 이 16바이트 결과 값과 그 다음에 5바이트의 패딩 값을 합쳐가지고 총 21바이트의 21바이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것을 21바이트니까 여러분들 몇 바이트씩 분리해야 되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블록을 3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거죠. 3개의 블록이니까 7바이트, 7바이트, 7바이트씩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하나의 블록이 8바이트씩 생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8바이트가 생성이 이제 각각 그러면은 21비트니까 21바이트니까 총 3개의 블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나누어지고 그것에 각각을 암호화를 하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암호화 해시 값을 가지고서 암호화를 해서 네, 그 특정 키 값을 가지고서 암호화를 해서 그 값을 다시 결합을 시킵니다. 결합을 시켜서 리스판스 값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리스판스 값을 뭐죠? 인증 서버에다 전송해서 인증 서버가 리스판스 값이 맞으면 인증을 성공하고 또 접근 토큰을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NTLM이라는 알고리즘이 존재를 합니다. 이 NTLM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까 그 NTLM 여기 NTLM 아니 2죠 여기는 잠깐만요. 여기는 NTLM인데 얘는 NTLM인 경우에는 2003 서버까지 사용했어요. 윈도우 2003 서버까지는 이 NTLM 그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는 얘를 요 NTLM 버전 2를 사용을 했는데요. 얘는 2007, 그러니까 윈도우 비스타 이후, 즉 2007년도 이후부터는 이 NTLM 버전 2 방식 2007년도 이후에 나온 운영체제에서부터는 NTLM 버전 2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는 윈도우 시스템의 기본 인증 프로토콜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보면 기존에 이제 그 해시값을 발생을 해가지고 뭐죠? 패킹하고 해시값 발생해가지고 다시 뭐 결합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게 비밀번호가 취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죠? 그 요게 알고리즘이 취약하다 보니까 얘를 여러 번 해시값을 발생시키는 형태로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 사용자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비밀번호를 이제 입력을 하면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그 다음에 로그인 도메인 이름 같은 것들을 같이 다 병합을 시킵니다. 병합을 시켜서 그 값을 가지고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 해시 알고리즘은 뭐냐면 HMAC MD5라고 되어 있죠. 제가 여기서는 그냥 MD5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MD5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시값을 발생을 시키고요. 그 MD5 알고리즘에서 발생된 해시값의 결과값, 그러니까 해시 결과값, 그 결과값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인증 요청 정보를 결합을 해서 결합하고 또 타임스탬프 등을 병합을 해요. 병합을 해서 또다시 해시값을 만들어냅니다. 그 해시값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나온 결과값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인증 요청 정보와 그 다음에 서버의 챌린지 정보를 병합을 해서 여러분들 여기는 뭐죠?
인증 서버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겠죠. 인증 서버에서 여기 만들어내고요. 다시 그 인증 서버에서 챌린지 값을 보내주는 거죠. 유저한테 챌린지 값을 보내주면 그 챌린지 값을 가지고 이렇게 또다시 뭐를 하죠? 해시 값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그 챌린지 값이랑 자신이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했던 값 있죠? 그 값이랑 합쳐가지고 또다시 해시 값을 발생을 시키고 그것을 리스판스 값으로 이제 생성을 하는 거죠. 리스판스 값을 생성해서 인증 서버에다가 전송을 해주면 거기서 이 리스판스 값이 비밀번호 이 값들이 맞으면 로그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명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격증명은 뭐냐면, 원래는 제가 아까 그 로컬 인증, 그 다음에 도메인 인증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그인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도메인 인증에서는 그러니까 도메인 인증에서는 만약에 네트워크가 끊겼다. 그러면 로그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격 증명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도메인 인증인 경우에 그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자격 증명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메인 인증이 네트워크 연결이 안 돼서 만약에 도메인 컨트롤러에 접근해서 그것을 인증받지 못하면 이 컴퓨터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네트워크가 끊겨 있는 상태에서도 컴퓨터를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자격증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 2003 서버까지, 윈도우 2003 서버까지는 이런 형태의 자격증명이 이루어졌고요. 윈도우 비스타 이후에는 이런 형태의 자격증명 그 알고리즘 방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2003 서버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사용자 패스워드를 가지고서 MD4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시 값을 발생을 시키고요. 다시 또 한 번 MD4 알고리즘을 통해서 해시값을 발생을 시키는데 그것은 사용자 아이디와 결합시켜서 해시값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증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값과 비교를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고 로그인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비스타 이후 2007년도 이후 버전에서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비밀번호를 가지고서 해시값을 발생을 시키고 또 두 번째도 사용자 아이디와 결합시켜서 해시값을 또 한 번 발생을 시킨 뒤에 그 다음에 추가로 pkcs-5라는 값을 결합을 시켜서 다시 한번 해시값을 만들어내요. 요 값이 왜 특수문자랑 뭐 영문자, 숫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비밀번호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결합을 해서 다시 또 한번 해시값을 발생을 시켜서 그 발생된 값이 그 샘 파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데이터 뭐 액티브 디렉토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인증 정보랑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